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FOMC에서 이 금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의 향방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 걸까요? 정말 우리 시장 매일같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오늘 날씨처럼 정말 기분도 우중충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역시 시장에서 상승해주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개인의 선택에서 그런 종목들 알차게 분석 준비해봤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대응이 현명한 대응일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또 흘러내렸어요. 네네. 물론 파트너님이 어제 공개해 주신 종목은 굉장히 잘 가서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 잠시 후에 그 종목 이야기는 더 깊게 나눠보기로 네. 하고요. 오늘 시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 지수를 설명을 드리면 6월 15일 마감 시황을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가 2,500이 어제 깨져서 오늘 2,447, 1.8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또 800이 깨졌습니다. 799. 코스피보다 더 큰 하락인데 마이너스 2.93%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233개 종목만 상승을 했고 보합은 61개, 하락은 1,400개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게다가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다우나 나스닥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WTI 원유 선물도 120달러 아래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수가 안 좋은 이유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정확한 맹점에서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실은 저는 상승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방향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과 환율인데 환율은 1,291원 2.91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점이고요. 이게 1,300원을 돌파할까 말까. 지금 연일 신문에서도 환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 지수는 계속 안 좋고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내일 FOMC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내일 금리 발표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사전적인 시장의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오늘은 하락했지만 내일은 금리 발표가 막상 하고 나면 우리 예측치인 0.75 그 정도에서 하고 나면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6월 달에 탑픽 종목을 이제 어제까지 해서 내드렸는데요. 종목들은 6월 달부터 하면 큐라클, 퓨런티어, 이녹스, 세아 메카닉스, 상한가, 퓨런티어 1차 VI 찍고 고가 18%. 근데 사실은 이걸 막 기쁜 일이죠. 사실은 탑픽 종목들이 서울경제를 통해서 나간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는 건 기쁜 일이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수익을 크게 보신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요. 또 내일 반등을 보고 또 향후에 2,500 찍고 600, 700 가는 거를 보려면 올해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기 위한 희망이 이런 단기 종목의 꾸준한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장에도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을 봤더니 미코바이오메드하고요. 공구음원, TS 인베스트먼트, 피코그램,
글로벌 SM 이렇게 5종목이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2,400개 종목 중에 5개를 찍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피런티어 같은 고가 대비해서 18% 가는 거는 제가 찍어드리는 거니까 노란톡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재료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 발생했다 이게 아니라 선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슈로 상한가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구먼과 TS 인베스트먼트는 같은 재료입니다. 공구먼은 무상증자인데 한 주당 5주를 무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2대 주주인 TS 인베스트먼트도 같이 상한가를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른 상한가 하나 보시면 글로벌 SM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중국 기업,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 강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SM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보다는 이 특징주에 있는데요. 제가 갖고 오는 특징주는 KG ETS가 앞으로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KG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KG ETS가 우선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료가 쌍용차 인수자금 5천억을 이미 확보했고 KG ETS 자체가 유보율이 굉장히 큰 회사이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쌍방울보다는 KG 그룹에 대한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오늘 안 사실인데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계열사 KFC를 매각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매각을 해서 다시 한번 현금을 1조 이상 확보를 해서 쌍용차 인수에 도장을 찍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기사에 제가 KG ETS 이런 기사는 사실은 오래된 쌍용차 인수의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매력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매력적으로 봤던 기사가 저희는 사실 쌍용차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신차를 개발하겠어 했지만 토레스라는 신차를 이번 나왔고요. 사전 계약이 무려 10,000건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판매 호조는 제가 봤더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선 동급의 SUV에 비해서 최대 1,2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가격도 반도체 때문에 신차 가격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급보다 1,200만 원에 싼 토레스, 쌍용차가 나온다면 쌍용차에 한번 예전에 코란도의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은 사실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KG ETS는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내일 시장에서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매일 탑픽 종목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이렇게 종목이 나올 때는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경제TV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이나 방송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를 드리고 있는데 피런티어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십시오.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 맞춘다는 놀라운 건데 늘 힘내시고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디가 바닥일지 바닥이 있기는 한 건지 연중 매일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신 이용준 파트너인데요. 자, 물론 이용준 파트너가 공개해주고 계신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마음껏 기뻐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오늘 잘 갔던 퓨런티어 차트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어제 퓨런티어를 설명을 할 때 6월 8일 날 퓨런티어를 한번 탑픽을 가지고 그 다음날 16%가 올랐고 또 어제 6월 14일 날 퓨런티어를 다시 한번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6월 8일 날 제가 봤던 퓨런티어와 6월 14일 날 봤던 퓨런티어는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트 보시면 첫 번째 제가 6월 8일 날 이 동그라미를 쳐드릴 텐데요. 저는 차트에 한번 세팅을 하면 지우지 않고요. 그대로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표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동그라미 친 건 6월 8일 날이고요. 그 다음 날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16%가 바로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6월 14일 날 이날 방송에 드렸으니까 방송 보시고 그냥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1차 VR을 깨고 18%까지 급등이 나온 거를 그냥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분봉을 보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찝어드리면 우선 퓨런티어 1분봉인데요. 그냥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이 없으시더라도 그냥 시초가의 이 구간이거든요. 26,500원권을 잡으시면 눌렸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주식을 좀 하신 분이라면 눌리는 구간에 사시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자리, 약 27,000원을 돌파하는 자리 사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고요. 하지만 윗꼬리가 달면서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욕심을 내면 끝도 갓도 없는데 이렇게 잘 익절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온트가 그래 안 좋았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무빙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보시면 11시 넘어서 이때 12시 또 한 번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신 분들이라면 시초가보다는 더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을 드렸다. 퓨런티어가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제가 어제 추천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규 상장주를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섹터로 볼 게 아니라 세아 메카닉스, 퓨런티어, 공구원들이 하나의 섹터로 보시는 게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나름대로 수급이 청결한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 이런 재료로 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오늘도 방송 후반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마지막 10분 놓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시장 물론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계좌가 파란불을 켜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용준 파트너가 공개해 주신 관심주 덕분이죠.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방송 말미에 공개해 주신 관심주가 계속해서 흐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용준 파트너와 어려운 장세 함께 견뎌내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우리 시장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는 큰 힘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시황 이야기 그리고 어제 관심주로 급등이 나왔던 퓨런티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또 다른 종목들도 만나봐야겠죠. 6위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위입니다. 한일네트웍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한일네트웍스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5.91% 상승이 나와줬고 12,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폭 유지하면서 장 마감까지 그런대로 잘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윗꼬리단 양봉 형성해줬고 자, 오늘 외인과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한일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국내 콜센터 업계 1위, 이 유베이스가 최대의 주주가 됐다던데 네네.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니더라고요. 네, 자, 오늘 상승의 재료가 이게 맞을까 싶었는데 네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베이스의 그 최대 주주 변경은 5월 13일 날 나왔기 때문에 한 달도 전에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시랑 재료랑 확인을 해봤더니 5월 13일 날 나온 재료였고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이걸 빼면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재료가 이미 소멸돼 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그 유베이스랑 한일네트웍스랑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전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일네트웍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일네트웍스는 회사명에서 날 수 있듯이 IT 장비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5월 13일 날 지난달에 이미 콜센터 국내 1위 업체인 유베이스가 그 한일네트웍스의 인수를 마무리를 이미 지었습니다.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5월 13일 날 이후에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다가 오늘 5% 가까운
고점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유베이스의 한일 네트워크스 인수는 시너지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네트워크스는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콜센터인 유베이스는 텔레마케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붙으면 아무래도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이 12,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12,550원이었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보다 좀 오른 가격으로 지금 종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개인의 선택하면서 느끼는 건데 매각하고 인수되고 이런 인수되는 업체들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 부채나 유보율 또한 양호합니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인수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일 네트워크스가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베이스에서 인수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공시는 5월 13일 공시가 이미 나와 있는 공시입니다. 차트 보면 5월 13일을 제가 봤더니 이 정도 구간이더라고요. 보시니까 뭐 이런 구간인데 정확히 보면 5월 13일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공시를 하고 이렇게 빵 뛰었는데 이 구간이 한일 네트워크스 공개 매수 가격이 12,000원 정도 됩니다. 딱 12,000원이네요. 12,000원을 굉장히 한 달 정도 횡보하다가 오늘 위로 올라갔다. 기술적 분석상 차티스트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고점 바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점이지만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오늘 양봉이 사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우선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3,300원입니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1차로 또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이 13,300원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이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만약 맞고 떨어진다면 쌍고를 맞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일 네트워크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도 잠깐 봐드리면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좀 꺼려 하냐면 거래 대금이 안 터져 있기 때문에 분봉상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분봉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호가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사거나 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일 네트워크스는 내일 상승을 보셔야겠지만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5월 13일 날 이미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마무리되었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확인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네트워크스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5월 13일에 이미 공시가 나와 있는 이슈였고요. 사실 새로운 재료는 따라서 아니었습니다. 13,300원의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굳이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위 종목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5위입니다. 로보스타가 차지를 했는데요. 로보스타 오늘 흐름도 볼까요? 7.38% 상승이 나와줬고 22,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가 장 막판에 급등을 했는데 이 상승폭은 상당 부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윗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긴 양봉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개인은 역시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LG전자가 CJ 대한통운과 함께 물류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보스타는 LG 클로이를 위탁 생산했던 그런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로봇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납품처가 어디인지 그걸 좀 확인하시면서 로봇 관련주를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로보스타는 오늘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메모를 하십시오. LG전자 협력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LG전자랑 이런 이슈가 뜰 때마다 로보스타가 먼저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들이 많잖아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봇,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고 실제로 대기업 협력하는 업체가 어딘지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매매하실 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많은 로봇주 중에 로보스타만 사실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로봇주가 갈 때 휴림 로봇이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닌 것처럼 오늘 로보스타가 갔다고 해서 로보로가 간 건 아니다. 이렇게 물론 수급이 살짝 있긴 했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매수의 근간과 매수의 크기를 보시고 그 종목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는 사실 6개 종목 중에 좋게 보는 종목이 2종목이 있는데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겠지만 그거의 첫 번째 종목은 저는 로보스타 좋게 봅니다. 그래서 관종에 넣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업 개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7.38%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하는 봉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 항상 드리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윗꼬리 양봉은 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느낌이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기준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재료를 보면 재료가 굉장히 우선 구체적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가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보면 경기도 동탄 CJ 대한통운에 있는 TES 이노베이션 센터에 저 사진에 보이는 LG 클로이 캐리봇을 이렇게 납품을 한다. 이런 협약을 했다. 이렇게 공시가 규사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로봇이 CJ 대한통운에 가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일을 잘하면 더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재료는 제가 봤던 기존의 로봇에 대한 추상적인 신성장 사업의 로봇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로봇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스타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종에 넣으시고요. 근데 재무제표도 훌륭합니다. 보니까 매출이 1,4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소폭 작긴 한데 그래도 유보율이 1,6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유보율이 좋은 종목은 무상증자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중장기를 할 때 잘 버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가 한번 보여지면 제가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지금 차트가 보이시죠? 보면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3년치 차트인데요. 바닥이 18,800원 정도가 이제 완전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딱 저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점까지 밀리지 않았긴 했지만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귀가 따갑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아주 세밀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계좌를 빨갛게 할지 파랗게 할지를 정하는 차이점인데 제가 보시면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고요. 오늘 고가로 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27%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 굉장히 빠른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왜 이게 좋다고 제가 설명하냐면 바닥인 18,800원의 지지를 받고요. 이게 3년 동안의 바닥입니다. 지지를 받고 이 네모친 구간이 다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거의 6개월간의 매물대를 오늘 어느 정도는 소화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윗꼬리로.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로보스타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팁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 가격입니다. 내일 21선이 약간 올라오긴 하겠지만 저는 22,500원이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1선인데요. 21선 22,500원. 내일 물론 조금 바뀔 수 있지만 22,500원을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면 로보스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21선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그리고 상단의 단기적인 매물대가 소화한 로보스타 내일 한번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물론 핫하기는 한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는 어려움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납품사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도 이 로봇 관련주들의 향후 주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또 중요한 비법 하나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로보스터는 오늘 재료가 구체적이고 좋은데 윗골이 오늘 아주 길게 달린 만큼 내일 흐름은 내일 시장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힌트를 주셨는데 내일 21선인 22,500원 이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진입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로보스타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4위입니다. 신송홀딩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신송홀딩스 어제도 흐름 좋게 나왔죠. 오늘 12.6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15,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서 오전에 상한가 올라타기도 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하고 장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역시 윗꼬리가 몸통보다 긴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고 개인은 매도하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죠. S&P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곡물 가격 상승 2024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식량난 관련주들 재료가 2024년까지 꾸준히 살아서 가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중장기 재료는 사실 맞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재료는 계속적으로 또 원전 관련 재료는 계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송홀딩스는 제가 엊그저께도 개인 선택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갭 상승이 한번 나올 거긴 하지만 재료는 계속적으로 희석되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송홀딩스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송홀딩스는 오늘 17,400원 구간에서 쌍고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장에 보시고 만약 하락하면 와, 이용주는 정말 잘하는 전문가라 생각하시고 또 상승이 나오면 내일 또 유튜브에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송홀딩스 내용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송식품, 신송산업 등의 장류,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식료품들을 수출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특히 식료품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확실히 막 엮여 있는 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는 똑같습니다. 지난 그저께 말했던 재료 똑같은 건데 신송홀딩스가 곡물 트레이딩하고 농수산물 육류 등에 대한 무역과 유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022년 밀수확량은 전년 3,300만 톤 대비해서 50% 정도 감소한 1,920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재료가 똑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에 말했던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송홀딩스는 재무도 우수하고요. 회사 자체는 너무 양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차트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여기까지 180%가 상승을 했고요. 다시 절반 정도 밀렸다가 횡보받고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식량난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분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면 이 구간 17,000원 구간, 17,000원 구간 지금 오늘 쌍고를 맞고 또 윗꼬리까지 나왔고요. 분봉을 보시면 상한가까지 갔다가 쭉 가다가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쌍고를 맞은 신송홀딩스가 똑같은 재료는 다시 한번 이 정고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송홀딩스를 아직 관중에 넣고 보시되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량난이라는 이슈, 물론 뭐 그렇게 반가운 재료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재료는 여전합니다. 자, 신송홀딩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17,000원대에서 계속 부딪혀서 내려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수보다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신송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3위입니다. 가온칩스가 또 개인의 선택에 등장을 했네요. 자, 가온칩스 오늘도 역시 흐름 좋게 나왔는데요. 14.9% 상승 나와줬고 33,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락 출발해서 초반에 한 번 치고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줘서 오늘은 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10시 반쯤부터 반등이 나와서 장 막판까지 그런 대로 유지를 잘 해줬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인과 기관 수급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재료에 큰 변화는 없는 거죠? 네, 그 가온칩스는 제가 어제
퓨런티어 말씀드릴 때 신규 상장주 지켜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유튜브 보시면 또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가장 강조했던 종목이 가온칩스와 사실 퓨런티어 두 종목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장이 우선 밀린다는 걸 확인했었고 신규 상장주 흐름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를 우선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가온칩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이 보는 것 자체는 기쁜 일이나 만약 또 보유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해드리면 저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오늘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온칩스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내일 또 보실 분들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고 가온칩스, 퓨런티어, 세아 메카닉스, 공구먼 이런 이렇게 뭉탱이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재료가 우선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제가 가온칩스를 오늘 노란톡방에도 공략 사인을 드렸던 거고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재료들이 좋은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사인 가온칩스가 상장 가격을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말씀드리면 어제 재료랑 똑같거든요. 삼성전자 ARM 인수전 참여 기대감 속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점이 우선 부각됐다. 이게 가온칩스의 우선 첫 번째 재료이고요. 두 번째 재료는 제가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가온칩스가 아주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노란톡방은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무제표도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양호한데 우선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왜 가온칩스를 이용준이 이런 힘든 장에 공략을 했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가온칩스가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전고점인 28,700원 위에서 우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제 흐름이 공구먼 포함해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봤던 거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죠. 매수는 재료하고 매도는 차트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온칩스가 장이 시작하고요.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분봉입니다. 1분봉인데 올랐을 때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오른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얼마씩 터지면서 보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거래대금 세팅해 놨는데 뭐 80억, 90억, 뭐 97억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터지면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지는 않고요. 눌림 구간에 샀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가지고 사실은 매수가가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공개를 했고 제가 그런 타점을 드릴 때도 다 근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복귀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차 VR을 찍고 거의 2차 VR을 찍었나 안 찍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게 신규 상장주인 가온칩스입니다. 여러분 노란톡방이나 시청자분들도 항상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방송 보시면 다 팁들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탑픽 종목만 지금 며칠째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8시에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 대응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앞으로도 흐름 보시면 좋은데 분봉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오늘을 끝으로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좀 잠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 생각되는 게 지수가 우선 빠질 때는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공구먼도 좋고 하지만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새벽 3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악재 소매르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오면 가온칩스 같이 그동안 지수가 안 좋아할 때 올라간 종목보다는 좋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후반에 오늘도 탑픽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섹터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온칩스는 관망을 하시되 당분간은 저는 상승보다 이제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개인의 선택 3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어제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 참여라는 그런 개별 이슈에 더해서 신규 상장주로 묶여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또 맞추셨습니다. 오늘 또 상승이 추가로 나와줬는데 하지만 신규 상장주의 이런 좋은 흐름들 일단은 오늘까지인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가온칩스 또 추가로 매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자 오늘 방송 말미에도 역시 이용준 파트너가 고심 끝에 선정해 주신 관심주가 공개가 됩니다. 방송 말미에 또 관심주 챙겨가 보시는 전략으로 내일장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물론 내가 이 종목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중의 대응은 또 다릅니다.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제 2위 공개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2위 공개해 봅니다. KG ETS가 차지를 했는데요. KG ETS 방송 초반에도 이용준 파트너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오늘 17.7% 급등이 나왔고 2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 내내 뭐 큰 하락이나 상승 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2시 반 넘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윗골이 아주 짧게 단 양봉 마감을 했고 자, 오늘 외인 매수세 들어왔는데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KG ETS 사업부 매각 작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이 확보됐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KG ETS를 제가 오늘 개인의 선택의 종목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경제TV에서도 종목도 잘 보시니까 KG ETS를 개인의 선택 종목으로 갖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좋은 종목 2종목 중에 하나가 KG ETS입니다. KG ETS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되는데 우선 뭐 이것저것 설명하기 전에 KG ETS는 지금 KG그룹의 쌍용차 이슈로 가는 대장주라고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KG케미칼, KG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G ETS가 쭉쭉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2시 반에 치고 갔다는 거는 내일 흐름을 보셔도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방송 초반에 특징주로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료는 쌍용차 인수자금 5천억을 확보했다. KG그룹 자체는 돈이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계열사인 KFC 지분도 매각을 해서 1조 원 정도의 실탄을 확보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가 쌍용차 하면서 인수가 안 됐던 이유가 돈 때문에 안 됐는데 그걸 다 한 게 제가 기억한 1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런 유동성을 확보한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쌍용차 토레스 사진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존 재료들은 우리가 아는 재료, KG그룹 돈 많고 우선인수 협사대장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저 사진이 사실 오늘 내일부터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쌍용차에서 이번에 난 토레스라는 자동차인데요. 우선 사전 계약이 1만 건이 돼 있고 그리고 핵심은 중고차 값도 반도체 값 때문에 엄청 신차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동급에 비해 1,200만 원에 싸기 때문에 지금 신차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거든요. 우리가 쌍용차 많은 그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쌍용차 하면 대형 세단 SUV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차를 통해서 만약 부활하게 되고 KG그룹이 쌍용차 인수가 잘 된다는 아주 좋은 스토리가 계속되고 난다면 앞으로 흐름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인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저 자동차 때문에 저는 사실 내일 KG ETS 종목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이제 보고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가 2950원이고요.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한번 이슈가 이때 끝났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날이 4월 달부터 지지난 달부터 다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트 다 크게 보면 상승, 눌림, 상승 윗꼬리 눌림 다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사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랑도 부양할 수 있고 쌍용차 이슈도 있고 쌍용차가 잘 팔린다 이런 전제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공략 타점은 사실 내일 봐야 알겠지만 우선 저항 라인만 찍어드린다면 23,900원인 전고점은 저항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 오늘 탑픽 종목을 정할 때 KG ETS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이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 노란톡방에서 저항인 24,900원을 돌파하는 여부를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용준 파트너가 내일의 관심주로 가져오려고 고민하셨던 종목이 바로 KG ET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만으로 이 종목의 매력이 한껏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만큼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내일 충분한 공략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고점인 23,900원 저항 라인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위 종목 KG ETS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과연 오늘 개인의 선택 1위를 차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 종목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차지를 했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 오늘 흐름 보시죠.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12,650원을 종가 형성했는데 사실 상한가를 몇 번 터치를 했어요. 초반부터 갭 떠서 급등이 나오더니 상한가 일찍이 터치했다가 풀리는 흐름 보여줬고 계속 높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다시 상한가 올라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원숭이 두창 국내에서는 괜찮은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난린가 봐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 그 원숭이 두창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뉴스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을 걸린 1인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언론의 포화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아직 국내는 원숭이 두창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게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를 봤던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를 사실 오늘도 저는 종목을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재료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하지 않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흐름상으로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업 자체가 지금 미코바이오메드는 원래 체외 진단 의료기기 중에 진단시약, 쉽게 말하면 진단기기,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숭이 두창의 진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편입돼 있고 지금은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관련주로는 녹십자 MS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HK 이노웨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실제 기술은 녹십자 MS는 이미 회사에서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 기술은 HK 이노웨인이 저희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진단키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도 관련주로 편입돼 있고 대장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국내에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오늘 일봉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봉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상승 후에 눌림하고요. 21선을 어제 돌파해주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차트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이면인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분봉을 보시면 원숭이 두창이 장 초반 시작했을 때 상한가를 이미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터치하다가 풀렸죠. 계속 다시 도전해서 터치 다시 하고 또 풀렸고 터치하고 풀리고 터치하고 풀리고 터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강한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가면 풀리지 않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또는 갭상승을 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예시를 드리죠.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되게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싸움을 대판하고 헤어져 이렇게 하면 다음에 헤어진 친구는 다시 또 만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 또 만났다가 또 싸워 그럼 또 헤어져. 결국에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한가가 이렇게 자꾸 깨지는 거는 헤어진다.
상한가가 풀리면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미코바이오메드 내일 하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유상증자 공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그렇게 공시는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저는 항상 재료의 크기를 생각하고요. 현재 국내 전염 사례가 없으므로 매수보다는 뉴스를 확인하고요. 오늘 상한가가 자주 풀리는 거 봤을 때는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숭이 두창 대장주로 움직였던 오늘 개인의 선택 1위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해서 전환사채 유상증자 공시도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재료 자체도 국내 상황을 볼 때는 원숭이 두창의 창궐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점쳐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일은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시장이 힘이 없고 지치다 보니까 차라리 나는 요즘 시장 쉬어갈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그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드리고 아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파트너께서 계속 좋은 종목을 이런 하락장에서도 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이용준 파트너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내일의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족을 많이 달았더니 그 유튜브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KH건설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6월 탑픽을 제가 우선 쭉 다 마쳤고 지금 이녹스만 안 가고 있는데 KH건설을 제가 오늘 왜 가져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탑픽을 어떤 걸 내느냐에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방송을 지금 마지막 10분은 무조건 보신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KH건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섹터에 완전 다른 느낌의 섹터입니다. 기업 자체는 토목, 건축, 파일 공사 관련 기술 자문하고 서비스업, 토목 공사를 영위하는 쉽게 말하면 토목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약간 생소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새로 나오는 신생 대장주라고 보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KH건설을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먼저 오늘이 15일이고요. 6월 8일 날 KH건설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마스터 플랜 논의를 KH건설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고 마스터 플랜 논의에 2번이나 지금 참여를 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H건설이 지난 5월 30일 날 이미 한번 참여했고요. 그리고 6월 8일 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재건이 이슈가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490억, 영업이익은 다소 작은 5억인데 유보율이 1200%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드리지만 만약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또 증백 종목이 안 될 수 있는 종목만 드린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응 의견을 드리면 우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KH건설이 사실 내일 갈지 언제 갈지는 사실 지금 약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에 오늘 돌파를 나왔다가 윗골이 살짝 밀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노란톡방에 오셔야 제가 내일 바로 매수 공략 사인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모레 드릴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21선입니다. 21선 줄 쳐드리면 1,350원 정도 될 거예요. 내일 좀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대응 의견을 드리면 내일 노란톡방에서 보고요. 21선인 1,350원의 지지, 횡보, 반등이 나온다면 공략 가능 여부를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수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포기하긴 너무 이르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그 서울경제TV만 보셔도 단기적으로 계속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경제TV 같이 보시면서 내일 노란톡방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흐름은 내일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내일의 관심주 KH건설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상승이 나올 텐데 이미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퓨런티어나 큐라클이나 세아메카닉스 방송 직후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용준 파트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의 대응은 내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역시 KH건설 언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KH건설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내일 또 이제 중요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 내일 시장 전략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시장 상승론자이고요. 네. 상승이 하지 않아도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그게 항상 자신 있는 사람인데 내일은 사실 상승 나온다고 저는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3시에 금리 발표를 하는데요. 금리 발표에 대한 우려 부분은 오늘 이미 우리 시장이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그 상승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 즉 기술적 상승인지 상승이 이어갈지는 모레 보면 되는 거고요. 내일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저랑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란톡방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은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출근해서 방송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도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저희 개인의 선택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도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